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다. 김정수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75세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진 나무처럼 구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정수는 작은 시골집의 부엌에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마셨다. 달달한 커피는 사치였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남짓한 그녀에게 모든 지출은 계산이 필요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다. 전기요금 납부일, 약값 내는 날, 그리고 작은 희망 하나, 로또 사는 날.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새 40년이 넘었다. 20살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이 길을 걸었다.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그 수입으로 큰딸 미영이와 작은 아들 진호를 대학까지 보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김밥을 말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손주들까지 태어나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이곳 사람들과의 정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다.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다.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체인점들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물가는 오르는데 김밥 값은 쉽게 올리지 못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몇 명이 와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갔다. 오늘 매출은 10만 원 조금 안 되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은 절반도 안 되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가게를 정리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권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작은 간판에 로또 1등 배출점이라고 씌어 있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매주 토요일 5,000원씩 사는 로또가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다. 아줌마, 오늘 또 같은 번호로 하실 거예요? 복권방 사장이 친근하게 물었다. 정수는 늘 같은 번호를 선택했다. 자신과 두 자녀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번호들.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을 향한 애정이 담긴 번호였다. 네, 같은 걸로 주세요. 그날 밤 정수는 평소처럼 로또 추첨 방송을 보았다.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첫 번째 번호가 나왔다. 맞았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맞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여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다. 보너스 번호까지 맞았다. 정수는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말했다. 1등 당첨금은 18억 원입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75해 살면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다.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당첨 확인을 위해 은행을 찾았을 때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18억이라는 숫자는 정순에게 현실감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받게 될 돈은 13억 정도.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식들이었다. 미영이는 이혼한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고 진호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미영아, 진호야, 엄마한테 올 수 있어? 전화를 받은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피곤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진호도 같이 오라고 해. 며칠 후 저녁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수는 작은 집을 정리하고 고기국과 소고기를 구워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40을 넘긴 자식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돈 아까운데. 미영이의 첫마디였다. 정수는 마음이 쿡 하고 아팠지만 곧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다시 웃음이 나왔다. 아, 그게 사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당첨 사실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몇 등이요? 1등.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다. 미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1등이요? 진짜 1등? 얼마나 받는 건데요? 세금 빼고 나면 13억 정도. 그제서야 두 남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차례로 지나갔다. 엄마, 정말이에요? 미영이가 달려와서 정순을 꼭 껴안았다. 진호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수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이미 늙었으니까 많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가져. 정수는 준비해온 계획을 말했다. 자신은 3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10억을 두 자녀에게 5억씩 나눠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런데 그게 공평한가요? 저는 애가 둘이나 되는데.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 진호야, 넌 혼자잖아. 나는 두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럼 누나는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안 받았어? 순식간에 형제 간의 언성이 높아졌다. 정수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8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가족의 정이 아닌 계산이 먼저 나오는 것이었다. 얘들아, 그만해.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두 남매는 멈추지 않았다. 서로가 더 어려운 처지라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결국 그날 밤 아이들은 서로 불만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가운 불고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전화와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요구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큰애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군이 안 좋아서 이사를 해야 해요. 작은애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고 5억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미영이의 전화였다.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함께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미영아, 5억도 큰 돈인데.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얼마인지 알아요? 애들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차라리 엄마가 받으실 3억을 저한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목까지 달라니. 그러면 자신은 뭘로 살란 말인가? 다음 날에는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제가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그런데 5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10억? 그럼 누나는? 누나는 이미 애들 아빠한테서 양육비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10억을 주면 미영이한테 줄 돈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미영이의 요구를 들어주면 진호가 서운해할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두 남매는 서로 연락을 끊었고
각자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더 자주 찾아왔다. 정순의 작은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엄마, 누나가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만 힘들다고 하죠? 진호야, 너희 누나도 진짜 어려워. 어려우면 취직을 하든가. 맨날 애들 핑계만 대고. 어느 날 저녁, 두 남매가 우연히 정순의 집에서 마주쳤다. 며칠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다. 진호? 너 왜 여기 있어? 누나야말로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맨날 와서 엄마 괴롭히고. 내가 언제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야? 너야말로 사업 핑계 대면서 돈만 밝히고.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자신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돈이 가져다 준 행복은 어디 갔고 왜 이런 미움만 남은 걸까?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정순이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그녀였다. 두 남매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너희들이 이러려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거야? 돈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려고?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두 자녀의 반응은 차가웠다. 엄마, 우리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미영이의 말이었다. 맞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누가 더 필요한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따져봐야죠. 진호도 동조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돈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언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전화벨 소리에 깼다. 미영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젯밤에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진호는 또 사업 망하면 그만이지만 애들 교육은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1시간 후 진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누나가 뭐라고 했을지 뻔해요. 애들 핑계 대면서 돈 달라고 했죠? 엄마 속으시면 안 돼요. 누나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저한테 투자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수는 이 전화도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탈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니. 정수는 오랜 친구인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좀 이상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로또 당첨부터 자식들의 반응,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순자는 한참 들은 후에 한숨을 쉬었다. 정순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내가 집 팔고 아들 사업 자금 줬을 때 말이야. 그때도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는 딸은 없냐고 왜 아들한테만 주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중에 깨달았지.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해. 그리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정순아, 내가 평생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자신이 너무 희생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순자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 75까지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정순이 행복할 차례야. 헤어져 집에 오고 나서 정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다음 날 두 자녀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였다. 먼저 미영이가 왔다. 엄마, 어제 전화 끊으셔서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런데 엄마, 정말 급해요. 집주인이 전세 빼라고 해서. 미영아. 정순이 딸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엄마는 너를 낳아서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더 힘들었고, 네가 기쁠 때마다 내가 더 기뻤어. 엄마, 그런데 지금은 다르구나. 너는 엄마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미영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나?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너희들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진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나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누나, 또 와서 엄마 설득하려고? 너야말로! 둘 다 그만해. 정순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엄마가 결정할게. 두 자녀가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너희한테 줄 건 이미 다 줬어. 5억씩. 더는 없어.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이 돈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75년 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정수는 약속한 대로 두 자녀에게 5억씩 주었다. 미영이는 새 아파트를 샀고 진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고 불만을 표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정수는 남은 3억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먼저 해운대 근처에 작은 바다가 보이는 집을 전세로 얻었다. 평생 바다를 보고 싶었던 꿈을 이룬 것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그녀를 맞아 주었다. 정말 예쁘다. 정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이 말을 반복했다. 75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집에서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시장에서의 장사도 정리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다.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할머니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젊은 강사가 정순의 수필을 읽고 말했다. 정순이 쓴 글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바다를 처음 본 날의 감동, 혼자서 끓여 먹는 차의 깊은 맛,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보는 드라마의 즐거움 같은 것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예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메리카노를 홀짝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애들도 좋아해요. 고마워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예전처럼 더 달라는 말은 없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호에게서도 가끔 안부 전화가 왔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다. 예전처럼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정해진 선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정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였다. 자신도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 정순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봉사단체 담당자가 인사를 건넸다. 정수는 이곳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별로 힘든 일도 아닌걸요. 나도 혼자 사는데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반찬을 배달하러 가는 길에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정순에게 말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를 찾았거든요. 그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순에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75회 만에 진짜 김정순을 찾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면 정순은 작은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질 때의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식들 걱정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참 예쁘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질리지 않았다. 같은 바다지만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신비로웠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작은 여행도 다녔다. 제주도, 경주, 전주.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들을 하나씩 다녀왔다. 여행사 패키지가 아닌 혼자만의 자유여행이었다. 제주도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할머니가 부러워했다. 어머, 혼자 여행 다니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어서 왔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할머니는 감탄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평생 못 해본 일들이 많다고 정순이 부럽다고 말했다. 정순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구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정순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대로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새로운 카페에 가봤다. 사장님이 친절했고 커피도 맛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바다를 보며 책을 읽었는데 참 평화로웠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미영이와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는 느낌은 없었다.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내가 변했으니까 아이들도 변한 걸까? 돈이 가져다 준 것은 자유였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일기를 쓰다가 정수는 펜을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로또에 당첨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꿈만 같았던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다.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정수는 베란다로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다. 오늘도 바다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늘에게, 바다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아마 모든 것에게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75회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돈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행복이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순의 얼굴에도 그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평생 고생만 했던 그 얼굴에 이제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수는 내일이 기대되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내일이 말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스쳤다.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 김정순 일기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올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